준비한 시간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의 상향등 때문에 순간 눈이 부셔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 불법으로 개조한 전조등 때문에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던 중에 상향등을 켠 10대 운전자를 총으로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향 전조등 때문에 눈부심을 당했던 그 미시간 경찰관이 17살 청소년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형기의 운전자는 경찰관이 먼저 상향등을 켰다면서 맞받아쳤고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를 지켜본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서 바닥에 엎드릴 것을 명하자 휴대전화로 경관의 행동을 또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찼는데요. 이어서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쏘는 사태로 번졌고 잠시 뒤는 권총까지 꺼내들고 발포를 해서 끝내 그 운전자가 숨지자 본부의 지원과 구조대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때려 총을 쐈다는 정당방위 주장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자 가족들은 비무장 10대에게 무려 7발이나 총을 쏜 경관은 살인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유, 상향등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달 전 이 상향등 시비 끝에 와이퍼로 상대차 유리를 깬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자정이 넘은 시간에 후미차가 켠 전조등 때문에 화가 난 택시기사가 벌인 소동인데요. 어찌됐든 차에서 내려서 와이퍼로 스타렉스 앞 유리를 마구 내리친 사건은 결국 교통폭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역시 상대를 의식하지 않은 에고이즘으로 빚어진 사소한 시비인데요. 눈이 부신 택시가 급정거로 항의를 했고 이에 놀란 운전자, 그러니까 승합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건데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연유도 이유도 묻지 않는 일종의 묻지마식의 처단 행위라 범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분명 짚고 넘어갈 상황은 실수나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상대가 폭력으로 비하됐다면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제주에서도 상향등을 켠 차량을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40여 킬로미터를 뒤따라가면서 운전 방해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밝기 때문에 요즘의 전조등 타입은 HID를 가장 선호하지만요. 너무 밝다 보니 문제가 되죠. 네. 상향을 할 경우 교형차 또는 앞서가는 차 운전자에게 눈부심은 물론요. 심지어는 한순간의 그 시야를 빼앗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덕이나 내리막길 같은 경사로에서는 자동으로 전조등의 각도를 맞춰주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HID는 이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제주도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관에서 검거된 5명 중에는 전조등을 낮춰달라는 데 불만을 품고 40여 킬로미터를 따라가면서 위험을 조장하고 위협한 사례가 포함된 것인데요. 상향 전조등을 켜고 추월한 다음 서행하는 등의 위협적 보복 혐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차량이 없는 어두운 길에서는 확실히 상향등을 켜면 운전이 편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바로 또 하향등으로 바꿔줘야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조등의 위험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그 오토라이트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전조등을 켰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조등을 켰다고 해도 상향을 이를 또 잘 의식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0여 명의 실험자를 상대로 눈부심을 당한 후에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을 실험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반 전조등을 본 후에 시력 회복 시간은 평균 3.2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개조된 HID는 최대 4.72초가 걸렸습니다. 네. 이는 만일 시속 80km 주행 속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제동 시작까지는 74m를 지나치게 되고 차가 멈출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다시 눈을 감은 채 무려 140여 미터를 더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는 마치 어둠을 뚫고 140여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한 달에 273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됐고 280명 검거에 3명 구속, 277명 불구속이 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조등 적발 건수로는 2위지만 위험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대로 경찰의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중에 2위가 상향등 문제였는데 그 결과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보복운전 특성을 분석한 결과 46.7%를 차지하는 원인은 차선 변경에서 발생된 시비로 밝혀져 불명예 1위가 됐고요. 2위인 27.1%는 경적과 상향 전조등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요. 마이웨이로 착각하는 운전자들의 무지라 할 수 있는 서행 운전의 시비고요. 네. 이어서 끼어들기 시비, 마지막 5위는 난폭 운전으로 1.1%에 해당하는 순이었는데 이 중 무려 69%를 차지한 차종은 승용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향 전조등이 2위를 차지한 이유를 보게 되면요. 대형차보다 전조등 장착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밝기와 속도 면에서는 이를 능가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눈도 이제는 상대차의 이 운전자 시야를 보호해주는 지능형 전조등과 레이저를 이용한 전조등으로 거듭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전조등의 변천사도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알려주실래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1880년대를 지나 1900년 초반까지는 가스등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수대에 많은 그런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되기도 했지만, 네. 배터리가 내장된 자동차로 발전되면서 백열등이라는 그 전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텅스텐 필라멘트에 할로겐 가스를 주입시키는 할로겐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 다시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일종의 그 고압 방전등인 HID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야에 잡히는 물체 명암을 뚜렷하게 구분시키는 정밀 집중 성능이 HID 이런 성능이 마주오는 교행차를 비롯해서 앞차 시야까지도 방해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네. LED로 전향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HID는 반드시 운전 환경에 따라서 조사각을 자동 조절시켜주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즉 그 지능형 전조등 시스템이 장착돼야 합니다. 네. LED 램프가 브레이크 등이랑 실내 조명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초절전형 전조등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할로겐처럼 광원을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없다는 뜻이죠. 또 뛰어난 전력 효율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면광원 램프로 발전했지만 아직은 전구 타입보다는 비싸다는 게 흠이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차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런 LED 특성을 뛰어넘는 오스람 레이저 전조등을 BMW iA에 첫 장착한 데 이어서 아우디 LMX와 BMW 7 시리즈에 이 레이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전조등은 600m 전방을 비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덜 수석된 LED도 만만치 않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LED는 저가형 그리고 고가에는 레이저 전조등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LED 전구의 개별 컨트롤과 조그만 레이저 발광체의 개별 컨트롤 기술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와 광량을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개체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간과 야간 운행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향 전조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